그러면은 저희가 막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재밌어서 막 이런저런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서 전략 부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뭐 잠깐도 얘기했지만 4분기를 대비해서 3분기 때는 경기 관련된 민감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점 매수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IT의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셨고,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했는데 아까 박 의원 잠깐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게 산업이라는 건 이제 이런 큰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큰 성장을 하는데 주가라는 건 이 성장의 시작점에서 저거 안 돼,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다가 정책이 쌓이고 수요가 만들어지고 기업 투자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없던 거에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와 이거 뭐야 라는 시각이 쌓일 때 주가가 제일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봤었던 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산업들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수급이 쏠려서 이게 성장은 이만큼인데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괴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작은 이슈들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이 아마 그런 구간일 텐데, 제가 아까 재정 했는데 그 마지막 재정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재정에 주요국들에서 빠지지 않는 게 그린이에요. 네, 관련 투자들이 본격화되는 그림이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걸 누가 끌고 가냐? 미국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국이 끌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풍력에서는 유럽이 돈을 벌고 태양광에서는 중국이 돈을 벌어요. 그렇죠. 네, 수소는 뭐 아무것도 없죠. 미국 뭐 플러그 파워 하나가 뭐 잘하고 있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밸류체인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린이라는 부분은 지금 사서 변동성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1, 2년 이상의 장기적인 그림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처럼 주가가 흘러내리고 재정을 앞둔 시기가 꽤 괜찮은 매수 타임인 것 같고, 요 구간에서는 마켓을 사야죠. 그래서 저도 ETF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정받고 올라올 때는 오가석과 명가암이 갈리는 거죠. 뭐 더 나쁜 말로 개나 소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볼 때 이제 저희는 탄소 중립 정책을 보고 나뉘는데, 저는 CCUS라는 이 탄소 저감 장치들을 이제 가장 섹시하게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관련 수혜주가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계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은 글로벌리 월등히 글로벌 기업들이 좋을 거고, 태양광, 풍력, 수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길게 보면 이 세 가지는 공존해야 돼요. 네,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림일 텐데, 누가 성장이 제일 높아요? 수소죠. 네, 내년은 수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글로벌을 보는데, 문제는 저 이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걸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룹사들의 오너들도 만나보고 했어요. 네, 저 애널리스트 하기 참 잘했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 보면 한국이 1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1등은 맞는데 전체 이만한 분야에서 요거 분야 1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종목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박 의원 얘기가 딱 맞아요. 그리고 뭐 수소는 사실은 이게 몇몇 기업이 수소 경제를 주도해갖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산업 자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장이 기대치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다려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재밌는 게, 내가 오늘 박 의원한테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감축 목표예요. 2017년도 대비해가지고 24.4%를 감소를 하겠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게 작년 12월 달인데, 올해 4월 달에 미국에서 기후 정상 회의를 했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전부 다 50%까지 감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더 웃긴 거는
회의를 하고 나서 한 달 후인 5월 달에 엘고 전 부통령이 아시죠? 엘고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후 협약이라든지 탄소 저감에 대해서 선두적으로 그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나라 정부한테 공개 소환을 보냈어요. 너네 나라는 2030년까지 50%까지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공개적으로 소환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은 올해 11월 달에 NDS라고 하는 국가의 탄소 저감에 대한 계획을 수정해서 발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24.4%니까 50%까지는 감축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수치를 예상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 가장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운송 부분에 있어서의 전기차 부분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기저 발전에 있어서의 분야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요. 기저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저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많이 바꿔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석탄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축을 해야 돼요. 나머지 빵꾸 나는 부분을 기저 발전의 발전원을 딴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가스를 이용한 기저 발전 그리고 수소 인프라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해서 언제까지 이 로드맵 하에서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할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스 인프라가 있는 기업들이 수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에서 되게 큰 우위에 있어요. 그 두 개가 아마 같이 연결고를.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조목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목소리를 작게 하게 되네요.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듣고 좀 접고 할 얘기 또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박 의원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어요? 뭐 선생님 부르시면 나와야죠. 강압적으로. 네. 약간 그런 눈빛이네요. 예, 그러면 이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서 좀 더 좀 세밀하게. 저는 뭐 원래부터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뭐 말이 많은 이유는 이런 결론을 얻는 과정을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결론은 되게 간단한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생각의 경로를 설명해 드리는 게 전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잘 맞췄다라는 이야기보다. 근데 그 그림에서 그냥 결론만 오늘은 심플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7, 8월에 있었던 일들이 연말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불편함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우리가 조금만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거보다 더 큰 불확실성도 경기가 확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다 묻고 넘어갔었던 일들이다라는 걸 강력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7, 8월에 좋았던 애들이 9, 10, 11, 12월에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눌려있는 애들, 시장에 공포가 있는 애들 중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혹은 통제 가능한 위험 때문에 흔들렸던 애들을 사자라는 이야기. 근데 그게 예전처럼 큰 수익률을 못 내는 추세 추종에 큰 기대를 못 가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넘어가서 그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민감주에서는 어디, 성장주에서는 뭐 테크와 신재생도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도 메어가고, 한국에서는 아까 뭐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 내에서 저 하나 빼먹었네요. 미디어, 컨텐츠, 엔터. 저는 가장 섹시해 보이는 리오프닝 주식 같아요. 뭐 팬데믹이 델타가 2,000명에서 1,000명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갑자기 면세점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디어 엔터는 조금 다른 구조의 기존 사업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지도를 글로벌리 뻗어나가는 산업들이라서 이런 산업들을 잘 조막해서,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눠 갈 필요가 있어? 아니요. 그게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되는 주식들 내에서 너무 큰 소외감과 이탈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우리 박석중 파티장님을 모시고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전략과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파티장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오늘 못다한 뭐 섹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